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금요일에도 삶의 요긴한 정보들을 쫙쫙 깔아드립니다. 김현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금요일을 책임져줄 주인공은 바로 우리 외신캐스터계의 시조새 박세정 아나운서인데요.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외신계 시조새 박세정입니다. 아니 김앵커님 네. 시작할 때 프로필 사진 멋있게 나오네요. 아유, 돈 주고 찍었죠. 제 사진도 좀 박아주세요. 좋습니다. 좀 비싼 그냥 걸로 하나 보내드릴까요? 찍어서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자, 저희 뭐 아직 콘텐츠 시조새와 함께하지만 콘텐츠 자체는 아직 신생아 수준이기 때문에 네. 댓글들이 또 굉장히 오. 신생아 수준인데 댓글이 굉장한 반응, 뜨거운 반응을 네. 일으키면서 세 개 우와, 댓글 3개나요? 와우. 굉장히 소중하게 저희가 한번 네네네. 전달 드려봅니다. 자, 두데이님. 네. 우와, 이런 글로벌 뉴스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어머, 이해 쏙쏙. 라임까지 맞추셔서. 근데 나왔을 때 이거는 약간 냄새가 나. 자작나무 타는 냄새가 나요. 아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일 것 같은데. 두데이는 근데 진짜 제가 아는 모르겠어요? 사람 왜냐면 저는 그 다음 댓글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좋습니다. 아는 사람 총 동원해 봅니다. 예, 승은 리 씨, 네. 이승은 씨가 앞으로 꾸준히 시청하겠다고 다짐을 해주셨습니다. 승은아 이거는- 고마워. 예, 이거는 박제를 해놓고 요거를 네. 안 봤을 때 어떤 아. 페널티가 있을 수 네네네.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재밌다 하시는 오. 찐 반응들까지 네. 다양한 반응들 좋습니다. 앞으로도 좀 사람 적절히 좀 풀어서 네. 이런 억지 반응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주 흥미진진한 이슈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좀 우리가 밝은 뉴스 좀 해달라 이런 요청들도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꼽다 보니까 딱 밝은 뉴스만 꼽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예, 쉽지 일단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 우리의 멘탈이 좀 와장창 흔들리게 하는 이 소식들 전해줄 텐데요. 첫 번째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즘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40년 만에 최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뭐 금리 인상을 하는 건 당연한데 어느 정도 인상을 하느냐 여기에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자, 바로 어제 FOMC에서 결국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버렸네요. 밟아버렸습니다. 지금 그 목요일 그 발표 이후에 네. 굉장히 많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또 관측이 되기도 했고 그렇죠.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 그렇게 실현이 되고 나니까 굉장히 좀 당황해하고 시장도 맞아요. 좀 혼돈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좀 허망하기도 하고 네. 사실 외신들이 반반이었어요. 자이언트 스텝 할 거다. 이번에 해야지 잡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에이 이번에는 아니고 7월 28일 그 다음 FOMC 때 할 거다. 아니면은 올해까지는 아니지. 이런 얘기가 반반이었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단행을 할 줄을 저도 몰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뭔지 우리 주 초반에 사실 좀 다루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죠. 자이언트 스텝이 어떤 거였습니까? 네, 여기 우선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화면에 이제 기사를 띄워주시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FED가 연준이니까 연준이 고려하고 있는데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는 그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게 바로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거.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니까 아주 거인의 큰 발걸음으로 탁 인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보통 이제 우리 0.25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맞습니다. 25%포인트 했었는데 네. 이제는 뭐 빅스텝이 아주 노멀한 스텝처럼 0.5%포인트가 그랬는데 심지어 맞아요. 그걸 뛰어넘는 0.75%포인트 이게 바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자, 우리 2022년이에요. 그런데 1994년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몇 년 된 거죠? 지금 94년이면은 한 30년 거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30년 넘게 한 번도 단행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5월이었죠. 이제 0.5%포인트 빅스텝을 단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 그것도 지금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엄청 큰 움직임이었는데 그때 이제 전문가들이
근데 이거 이렇게 크게 해도 분위기가 전환이 안 된다. 아무래도 빅스텝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가장 사실은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으로 거의 알려져 왔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쉽게 생각하면 사실 이거 저도 이렇게 막 경제 지식이 엄청 이렇게 무섭게 아는 사람은 아닌데 무섭네요.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물가가 오른다는 건 세상에 시중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이거 물가 잡아야 한다 하면서 돈을 좀 묶어놓자 하면서 금리를 인상시키면 이자가 세지니까 대출도 못하고 그래서 돈도 좀 못 쓰게 되고 해서 이렇게 은행에 돈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물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순환적인 거잖아요. 사실 금리를 올리면은 뭐 물가가 내려가는 거. 근데 사실상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얘기하기를 하는 게 이게 금리를 이렇게 올린다고 물가가 또 내려가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고물가인데다가 빅스텝도 밟았는데 네. 뭐 스태그플레이션처럼 인플레이션하고 경기는 경기대로 좀 침체되면서도 물가는 또 안 잡히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맞아요. 그 위험성을 계속 얘기하긴 했었는데 네. 다음 달에 이제 7월 28일인가요? 맞습니다. 이때는 또 어떻게 될지 이걸 또 지켜봐야겠네요. 맞아요. 그때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하느냐 마느냐 사실 전문가들도 그렇고 외신들도 엄청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뭐 각 그 분석하는 기관마다 같은 이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하지만 네. 또 각자의 그 주관 근거에 따라서 맞아요. 약간씩 또 다른 결론들. 빅스텝이 효용성이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시장이 네.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우리는 멘탈 관리를 좀 잘 하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이슈 어떤 겁니까? 자, 제가 지난주에 요 북한의 도발 얘기를 했었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하고 미국으로 싹 넘어가는 그 시점에 미사일 3발을 딱 쏘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8발을 또 쐈어요. 아하,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미국이 이제 주도를 해서 북한을 추가로 제재하느냐 마느냐 하고 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하면서 안 한다, 막 안보리가 뭐 분열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란이 일을 쳤네요. 이란이 조금 이제 뭐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뭐 북한의 네. 도발도 있고 해서 조금 이제 그 세계 언론에서는 안 나온 지가 조금 됐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좀 등장을 했는데 그렇죠. 좀 굉장히 또 임팩트 있게 등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요거 기사부터 한번 볼게요.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기사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란이 카메라를 끈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의 와치덕 하면은 감시견 이런 뜻이니까 핵시설 감시하는 그 감시 카메라 2대를 꺼버린다. 그냥 저렇게만 딱 보면 우리 사실 뭐 우리 박세정 아나운서도 네. 셀카도 많이 찍고 그냥 여기저기 관찰 당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그렇죠. 카메라 2개 정도 끄는 게 그게 무슨 큰일인가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제 이란이 지금 이제 핵을 포기했고 그걸 널리 이제 뭐 핵사찰이나 이런 기구에도 네. 계속해서 우리는 포기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명명백백히 공개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 와치독이라는 걸 해놨는데 자, 이걸 끄겠다는 거 이거는 이거 안 좋은 시그널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2015년이었어요.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5개,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 러시아하고 독일까지 해서 이 6개 국가와 이란이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는 걸 체결을 했습니다. 네.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이제 핵무기 개발할 수 있을 법한 요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이 포기를 하면 국제사회도 이란을 향한 제재를 해제해 주겠다. 요런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15년 동안 우라늄 농축 수준을 3.67% 이하로 줄인다. 그러면은 결국은 핵시설이 무력화되고 이러한 노력을 IAEA에서 확인을 하고 나면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싹 없애주겠다 해서 2016년 1월부터 제재가 해제가 됐었습니다.
네. 일단 제재 해제 조건이 핵 시설을 무력화하고 계속해서 핵 감축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행동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그렇죠.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인데 네. 지금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카메라를 네. 껐다. 이건 음. 기사를 통해서 좀 더 세세하게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요번에는 요 영국의 가디언 기사를 가지고 왔거든요. 네. 여기에서 아주 또 강력한 어휘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웨스트 서방국들이 rebuke 하면은 완전 비난하고 꾸짖고 와 너무 싫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 지난주에도 꾸짖고 맞아요. 그렇게 비난하고 또 뭐 영어 표현들이 참 다양하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리뷰크? 맞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decry라는 거는 공개적으로 망신 줄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있으면 아하. rebuke는 너 두고 보자 막 이런 식으로 탁 비난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에 대해서 비난을 하느냐 이제 그 핵시설 감시 체계에 협력하지 않는 이란을 아주 크게 꾸짖고 비난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요 가디언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란의 입장을 여기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란은 아니 우리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 정말 광범위하게 잘 힘을 합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우리가 열심히 한 거 알아주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네. 난 서운해. 그러면서 어차피 카메라 운영 이거 의무사항도 아닌데 우린 꺼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약간 반항처럼 저 너무 연기했나요? 이란 계신 분들에게 좀 너무 제가 대신 사과를 좀 죄송해요. 드릴게요. 저희 프로그램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네. 박세정 아나운서의 개인 연기 욕심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너무도 새침하게 제가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네. 내가 이만큼 국제사회는 거래인데 그렇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공들여 만들었던 핵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 성의 있는 조치들을 했는데 그거에 따른 상하는 대가가 제대로 오지 않았다. 네. 그리고 카메라 운영은 원래부터 이제 의무사항으로 거기 있던 건 아니니까 뭐 그거 맞아요. 끄는 게 무슨 대수냐? 약간 요런 지금 입장인가 봐요. 맞습니다. 어허. 약간 사실은 카메라가 끄는 게 메시지는 크지만 그렇게 큰 행동까지는 아니에요. 뭘 쏜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약간 소심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딱 뭔가 세상에 의견을 알리는 절제된 계산된 어떻게 보면 액션이네요. 맞습니다. 어허. 맞습니다. 일부러 액션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카메라 그래서 껐다고 막 노발대발하기도 좀 못하고 맞아요. 말이죠. 애매하네요. 너무 예. 화내기도 좀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삐졌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가디언에서는 이란의 이런 행동이 유엔과의 그 긴장감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요또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네. IAEA 이사회가 열렸는데 얼마 전에 거기서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요렇게 주도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국제 원자력 기구님 저희가 봤는데요. 이란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핵시설이 있는 걸 봤어요. 조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뭔가 결의안을 딱 낸 거예요. 아하, 네. 그래가지고 IAEA가 그럼 우리 조사해 볼게요 하고 막 살펴봤더니 이상하다. 뭔가 아직 확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여기저기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핵무기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이 몰래 가지고 있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이 온 거예요. 약간 그래서, 뭐 비유가 그렇습니다만은 남편의 비자금이 정말 철저하게 나는 다 내 맞아요. 월급은 다 당신 거야 했는데 그렇죠. 뒤에서 지갑 하나가 딱 삐져나왔는데 거기에 그렇죠. 비자금이 있었다. 네. 예.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뭐 하나는 살 만큼이 됐다. 이런 느낌이 온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IAEA가 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했는데 그 다음에 이란의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명을 하든 그렇죠. 뭔가 적극적 반박이 나왔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IAEA가 약간 여기도 나도 섭섭해. 너네 왜 신뢰할 만한 해명을 안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오면서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긴장감이 도니까 외신들은 아무래도 이란이 뭔가 할 것 같다. 액션을 취할 것 같다 했는데 어머나 취하고 말았네요. 사실 이게 이란도 그렇고 사실 우크라이나도 핵이 있다가 핵을 포기하고 그렇죠. 지금 여러 상황들이 네. 이제 핵을 포기해서 나중에 손해라는 인식을 맞아요. 잘못하면 줄 수 맞습니다.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핵을 포기하는 게 늘 자의로 포기한다기보다 어떤 맞아요. 선진국의 힘에 의해서 사실 그렇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좀 안 좋은 어떤 자꾸 신호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정말 걱정이 중요한 되는데요. 부분을 짚어주신 게요. 음. 이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약속을 해가지고 핵을 포기했는데 러시아가 약속 안 지키고 침범을 2번이나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벌써 넉 달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그래서 사실 이렇게 조금 힘이 없는 나라들에서는 아, 이거 내가 서방국에서 제재도 안 받고 경제적인 피해 안 받기 위해서 약속을 하긴 하는데 우리는 뒤에서 몰래 핵을 갖고 있긴 해야 돼 하는 여론이 형성돼 있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음, 일단 핵을 가진 자는 이제 이게 비대칭 전력으로 좀 큰 어떻게 보면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못 건드리게 되고. 그렇죠. 근데 새로 이렇게 핵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위험이니까 국제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힘을 가진 강대국들 쪽에서는 핵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핵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 이제 조치들을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맞습니다. 누가 뭐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국제사회의 어떤 역학 관계 이런 것들을 좀 그렇죠. 지켜보게 되는 네. 상황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소식. 네. 언제 밝은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좀 심각한 지난주에 그 총기 만큼이나 또 심각한 미국 사회의 어떤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요거 영상 한번 보실게요. 충격 받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자, 이거 어떤 걸로 보이세요? 지금 거리에 네. 일반 시민들의 모습인데 네. 아, 우선 너무 더럽고요, 그렇죠? 여기서 굉장히 좀 마르신 분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이 여성분 한번 힘겹게- 보세요. 예. 정상적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라고 보이진 않는데 이게 그렇죠. 실제 이게 우리 영화 뭐 좀비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그렇죠. 좀, 명확하게 걷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맞습니다. 거리에 지금 이게 실제 영상이고 맞아요. 연출된 게 아니라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맞습니다. 예. 지금 정말 좀비 영화가 떠오를 정도로 이거 연출된 거겠지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최근에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필라델피아 켄싱턴 길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마약 중독자들이에요. 아하, 예. 자, 너무 심각해서 진짜 예.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에이, 설마 이거 진짜겠어 했는데 이게 사실 몇 개월 전에 찍은 영상이고요. 네. 실제로 여기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는 미국 전역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다 모여요. 모여서 길거리에서 거의 한 $5 정도. 그러니까 뭐 6,000원, 7,000원만 줘도 펜타닐 같은 마약을 살 수 있다고 하고요. 무섭죠. 아니 그냥 그렇게 네. 쉽게 뭐 공공인의 거래를 한다는 거고 가격 네.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면 대량 수요와 대량 공급 체계가 아예 지금 맞습니다. 이루어져 있고 수많은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에 그냥 활보하고 있다는 상황인 건데. 네. 지금 보신 오, 것처럼 이 최근 이 미국의 마약 위기가 정말 심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마약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기사 한번 보실게요. CNN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예. 여기 제목을 보시면 2021년에 미국에서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죽음이 정말 그동안 기록상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뭐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뭐 경제 위기에다가 막 우울증도 오고 하니까 더 마약을 이게 쉽게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됐고 네. 또 이렇게 과다 복용을 하는데 좀 막을 수 있는 뭐라 그럴까 그 선에서 조금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네. 도피를 하고 싶은 심정으로 그런데 또 어렵게 뭐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 마약을 적은 금액으로도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너무 그래서 지금 심각해요. 과다 복용을 해서 심지어 네. 이제 목숨을 잃는 일도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 지금 과다 복용 말씀해 주셔가지고 요거 한번 짚어볼게요. 방금 보셨던 요 CNN 기사에 예. overdose라는 요 단어가 나오는데 네. 그냥 이거 뭐 남용, 과다 복용 이런 뜻인데 요 기사에서 이 말을 썼던 이유가 그냥 그러니까 drug addict해서 뭐 addiction 뭐랄까
중독 이렇게 쓰지 않고 네. 이 오버도스를 쓴 이유가 사실 펜타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펜타닐. 펜타닐. 마약의 이름인 네, 건가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바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 기사에 보면 10대 우리 어린이들과 네. 청소년들과 어머니 모습이 보이는데 기사 제목을 보면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펜타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펜타닐이 뭐냐 하면은 정말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까지 사실은 정말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 사실 펜타닐은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예요. 아프면 처방받는 진통제인데 이게 지금 마약처럼 통용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아편 계열의 진통제이기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몰핀이라고 네네네. 마약성 진통제 유명하잖아요. 그 네. 몰핀보다 진통 효과가 거의 한 10배 넘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하. 정말 극소량으로 너무너무 아프신 분들, 정말 막 말기 암 환자, CRPS 환자분들 이런 분들께만 제한적으로 처방이 돼야 되는 마약성 진통제인데 이게 그냥 후루룩 마구잡이로 처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 근데 이게 그러면 마약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병원이든 아니면 네. 또 이 보건 당국에서도 아주 그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춰서 안전 체계를 맞습니다. 갖춰서 관리하고 이거 뭐 하나가 없어졌거나 하면은 뭐 굉장히 좀 난리 네. 나는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막 거리에 이렇게 나다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역사적으로 다 돈이죠, 뭐.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등치가 큰 애들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 한 대표적으로 3개의 업체에서 요거를 딱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려고 이제 병원하고 몰래 손을 잡고 네. 쉽게 처방을 해서 막 많이 팔려고 제조하고 유통하고 막 무슨 과대 광고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그래서 병원들이 아주 그냥 뒤에서 이렇게 제약회사랑 그러니까 손을 잘 잡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득을 챙기면서 아주 쉽게 그냥 처방을 해준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펜타닐이 아편 계열 진통제라는 게 이렇게 무섭대요. 한 2번, 3번만 복용을 해도 중독이 바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 옛날에 그 뭐 아편 전쟁 뭐 이런 역사적 맞아요. 뭐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네. 않더라도 진짜. 사실 또 이제 그 빨리 진통을 잊을 수 있고 하니까 네. 좀 의료 시설이 좀 열악한 곳이나 이런 데서는 또 이런 게 많이 통용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실제로 좀 아픔을 줄여주는 물론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이게 제약회사의 욕심 때문에 지금 거리에 시민들이 병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뭐 $5 정도에 그냥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또 켄싱턴이라는 그 거리에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무대가 만들어져 버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냥 멍석을 깔아줬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켄싱턴이라는 곳이 이제 그 필라델피아 네. 지역인데 여기에 시장이 음.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제가 그 시장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요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자, 이제 미국의 마약 문제는 역사적으로 정말 엄청납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짚어보면은 71년에 37대 대통령 리차드 닉슨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야 우리 마약을 다 퇴치하자 했는데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스르르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스르르 되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발로 상류층이건 하류층이건 막 필로폰, 헤로인 난리 나게 더 이제 복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독자들이 엄청 늘어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도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 하고 강력하게 탁 시작을 했는데 방법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마약 그 판매책이랑 중독자들을 다 싸그리 잡아다가 감옥에 투옥을 시킨 겁니다. 예전에 그 범죄와의 전쟁 뭐 선포하고 네. 무조건 이제 뭐 품행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뭐 그렇죠. 잡아넣던 식의 그런 네. 방식으로 무조건 잡아넣기만 했고 어떤 이거를 근원적으로 어떻게 없애야지 하는 데는 심각한 고민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길거리의 마약 중독자들은 줄어들었죠, 확실히. 네. 그런데 실제로 그 중독자들은 감옥에서 더 그 힘듦을 참다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과다 복용해서 중독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더 늘어나고 아하. 예. 그러니까 실제로 겉으로만 마치 해결된 것 같은데 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도 많이 받았고요. 그냥 눈에 안 보이게만 했지. 맞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지는 건 아닌데. 맞아요. 그리고 이 마약 중독이라는 게 사실은 어쨌든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재활 치료하고 교육도 받고 좀 인생을 길게 보고 정말 같이 노력해야 하는 건데 무조건 범죄자 취급을 하고 감옥에만 넣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더 심각해졌고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켄싱턴이 감옥에서 나온 그 뭐랄까 범죄자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켄싱턴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어느 정도냐면요. 경찰이 있는데 그 앞에서 필로폰을 이렇게 에? 투약을 하고 네. 그 정도로 막 뭐 펜타닐 파스 붙여 복용해 난리 나면서 또 마약 그 판매책들은 펜타닐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불법으로 마약을 만듭니다. 하하. 자, 여기에서 이제 네. 시장 얘기하셨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인물이 있어. 2017년에 제임스 케니라는 필라델피아 시장이 이제 딱 시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몇십 년 동안 필라델피아에서 시장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잘 자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행정을. 네. 그래가지고 요 마약 문제를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해결을 해야겠다 하면서 특별 대책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중독자들을 구조해서 재활 교육도 시키고 또 막 죽기 직전에 그 위험한 환자들에게 응급 이렇게 조치해가지고 살려주고 모여있던 장소도 싹 그 쓰레기 싹 치우고 청소를 하자 했는데 사실은 이게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 뿌리 깊이 병들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런저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깨진 창문처럼 네. 둬버리는 상황이 맞아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예. 경찰들도 다가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해결할 수 없고 가면 위험하니까 피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도 우리나라도 펜타닐 중독이 심각하다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진짜 들리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네 대학 화장실 같은 데서도 이런 맞아요. 그 의문의 주사기도 발견되고 네.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마약 청정국으로 아직까지도 이미지가 우리는 그렇죠.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상 이제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라고 딱 공식적으로 한 게 적어도 10년은 됐다고 하고요. 기사를 보면 네. 이게 어떤 식이냐면 펜타닐이 그 마약성 진통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몇몇의 비도덕적인 의사들과 요 병원 측에서 심지어 청소년들에게 그냥 처방전을 막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허리 아파요 선생님 그러면 펜타닐 며칠치 드릴까요? 어떤 걸 제가 봤냐면 기사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건물 4층짜리 건물인데 뭐 외과, 내과, 비뇨기과 뭐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4층 딱 하면은 한 60일 정도 복용할 수 있는 약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름 의료 체계가 네. 잘 돼 있고 중복 처방이나 이런 게 안 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이제 구멍이 있다는 얘기네요. 구멍이 있죠. 왜냐하면 네. 이게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마약성 향정신성 네네네네. 거기 때문에 네. 안 되니까 뭔가 나라에 팍팍팍 뭐라 그럴까 보고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의료 체계에서 좀 벗어나 있는 뭐 맞습니다. 비급여여서 이 중복 처방이나 이런 것들이 잘 카운트가 안 된다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카운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면 환자가 와서 저 아파요 펜타닐 주세요 하면은 네 그럼 어떻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증을 해요. 자 환자 문자 주고받을게요. 본인 맞으시죠? 한 다음에 다 열람을 해서 한 달 전에 몇 알 타갔죠? 2달 전에 몇 알 타갔죠? 이 지금 제한된 이 알이 넘었기 때문에 못 줍니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빨리 해도 5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사실 돈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거의 뭐 만나지도 않고 비대면으로도 펜타닐을 막 처방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전 의료 체계가 지금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몇몇 소수. 일부 네.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구멍들이 미국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저도 지금 전혀 몰랐기 때문에 네, 이게 네. 보도 미디어 상에서도 이게 뭐 심각하다 어떤 상황이다라는 게 뭐 책에 알려진 게 많이 없어서 네. 야 이거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어쨌든 이건 진통제로서 법적으로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정말 말기 암 환자, CLPS 환자들에게는 적당하게 처방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처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주 그냥 획일적으로 그러면은 뭐 한 달에 몇 알 이상 안 해줄래 하고 확 막아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아픈 환자들이 또 진통제를 못 받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네요. 네. 무조건 뭐 이거 안 된 이게 좀 위험하다고 해서 뭐 금지하거나 뭐 음. 제한하거나 해버리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또 그게 맞아요. 큰 악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세심하게 지금 이제 의제를 던져 네, 주셨으니까 네. 우리가 또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밝은 소식보다는 좀 네. 어려운 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고 신경 쓰고 해야 되는 상황들을 조금 더 전달을 해드리게 됐는데 네. 뭐 이게 박수정 아나운서의 잘못이 아니라 맞습니다. 지금 뭐 외신의 세계적인 주요 상황들을 따져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죠. 재밌는 얘기나 좀 밝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꼭 챙겨볼 뉴스들을 여러분께 좀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댓글로도 좀 많이 반응을 해주시고 맞아요. 또 궁금한 점 외신 중에서 이런 표현들이 어려웠어요. 이런 거 좀 이해 안 되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는 그런 얘기들도 네. 딱 받으면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외신계 시조세니까 네, 바로바로 해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조세.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조댓구알, 예, 좋아요, 네, 댓글, 네. 구독, 알림 설정. 직접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뭐죠? 좋아요. 댓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좋습니다. 왜 꿈이 너무 작네. 100만 명? 너무 그거는 겸손했나요, 이제 제가? 기본으로 우리가 다른 거 아니죠.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재미난 얘기들이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재미난 얘기들 저희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겠네요.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 수고해주신 뵙겠습니다. 박세정 아나운서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